안녕하세요. 결크러쉬 김기아리. 르네상스맨 이준우. 메인은 구주요. 교과서 조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재밌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된다. 젊은 층이 줄어든다.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인구 구조에 따른 혹시 성형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죠. 출산율이 엄청 적어서 이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또 트렌드의 나라 아닙니까? 성형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좀 예상해보자면, 뭐 느끼시겠지만 젊은 층 수술이 확 줄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을 가슴 수술이랑 같이 하는데, 안티에이징 수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슴도 처진 가슴 수술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 수술 받으시는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그리고 수술 받는 연령층이 올라간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 안티에이징 수술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얼굴 보이는 부분이니까 안면 거상 수술이 제일 대표적이겠고, 눈 처지는 게 제일 눈에 많이 띄잖아요. 상안검, 하안검 이런 수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죠. 근데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가슴 수술 영역 중에서도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렇죠. 생각되는 거. 이제 처진 가슴, 출산 후에 윗가슴이 꺼지고 조직이 늘어지고 유두가 처져서 처진 가슴 교정을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나는 가슴이 작아서 커지고 싶어요 하는 젊은 연령층보다는 제가 가슴이 작지 않았는데 가슴이 없어졌어요, 가슴이 처졌어요 이러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순 확대보다는 맞아요. 거상 수술이 확실히 늘었어요. 네. 아기도 많아요. 맞아요. 이게 복부 비만, 이게 나이살이라고 아. 그러죠. 그리고 복부 성형도 많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암 리프트도 생각보다 좀 증가하는 거. 맞아요. 팔 처지는 거. 그리고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건 엉덩이. 왜냐면 힙 볼륨이 빠져가지고 엉덩이도 많이 처집니까? 처지는 게 아니라 볼륨이 빠지죠. 나이가 있을수록 걷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엉덩이 볼륨이 많이 빠지게 되고, 가슴 바디에 있어서도 그런 안티에이징에 관련되어 있는 시술이나 수술 항목들이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안 걸어서 이렇게 좀 처진다고 하는데, 안걸 처지는 게 아니라 하체- 볼륨이 빠지면서 하체 운동 많이 근육이 하면 빠지는 거 아니면 지방 같이 진짜 빠지죠. 지방이 같이 빠지죠. 왜? 복부는 지방이 늘어나고 복부는 줄어들잖아요. 반대로 많이 걷는 시간량이 줄어들면서 대둔근이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그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계속 앉아서 이제 눌려진 상태로 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방도 생각보다 갑자기 리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가 체형이 완전 변하는 것처럼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지방이 예전에는 잘 안 붙던 데 가서 막 다 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엉덩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 데는 좀 빠지고, 배는 막 나오고, 팔뚝 이런 데 살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체형이 변해가거든요. 지방이 예전에는 안 찌던 데 붙는 거, 이것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감소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스쿼트 하면 엉덩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다. 안 커집니까? 그럼요. 근육이 성형- 커지지만 지방이 빠집니다. 지방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 펌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운동을 멈추면 원래대로 멈추면. 돌아오죠. 그게 이제 안에도 빠지고 해도 통상적으로 빠지니까. 걷는 수술한 얘기야.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지금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 틀렸어요. 절대적으로 걷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엄청 작아진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이게 증가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죠. 아, 그러면 스쿼트는 하지 말고 산책을 많이 해라. 보통 스쿼트를 하는 게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쿼트를 하는 거거든요. 스쿼트를 해서 이제 힙이 커졌어요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원래 그냥 힙이 큰 겁니다. 원래 크게 그래. 태어난 거예요. 가슴이 원래 크게 태어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을 적게 하면 그 손실량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납작하신 분들이 가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 가슴, 가슴, 그리고 바디에 바디 있어서도 다, 안티에이징 몸은 증가할 전반적으로 것이다. 다 다 처지는 거니까. 다 노화가 얼굴에서만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층은 줄어들게 되는데, 젊은 층에 이르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전체 인구 상에서 줄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층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하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뭐 새로운 가슴 성형 트렌드, 그 중에서도 다양성, 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한 이런 가슴 수술을 얘기했듯이 그런 수술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구정 원장님은?
이제 인구 구조에 따른 변화. 조 원장님한테 받아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전이랑 지금 병원에서랑 제가 조금 느끼는 게 다른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학생들이 수술하러 많이 왔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학생들이 재수술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학생 수도 많고 성형수술도 많이 했던 과거의 친구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낳고 40대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첫 수술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40이 되면서 이제 예전 수술의 거기에 노화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삶의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이제 첫 번째 수술이 아닌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재수술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40이나 50 정도 되면은 아유 뭐 됐어 이러고 살아, 뭐 내가 이제 아줌마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30대 40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젊고, 중간 연령이라고 하는 게 40 벌써 4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연령의 중간값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젊은 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40대여도. 것도 있고, 수술을 젊을 때 경험해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안 해보면 못하지만 한번 해보면 또 그냥 뭐 생각보다 뭐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경험에 대한 음.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30, 40대에 그냥 첫 수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재수술을 하는 경우. 학생 성수기, 이제 명도 성수기를 이렇게 겪는 병원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들었을 때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첫 수술이 가슴 인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원래 그냥 적당히 내가 참고 있었던 게, 이제는 이제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술하는 날 이제 디자인할 때 그냥 저 사실은 40대 중반인데 첫 수술이에요. 저 성형수술인데 전시마취가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비율이 이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완전 아까 말했던 그 인구학적인 변화에 있어서 딱 이럴 때는 좀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슴 수술을 하려면 위에가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눈 좀 하고, 맞아. 코 좀 하고. 히스토리 테이킹이 뭐가 많은데, 요즘은 빈칸이 많아요. 그치? 오히려 출산력 상담 3년 전에 받아봤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첫 수술인 경우가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연령대가 높았다는 거, 그 플러스 다른 사람한테 보기 위한 그런 수술에서 자기의 만족에 대한 수술로 이제 같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즘에 들어서 좀 많이 좀 봐요. 따님이 2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엄마를 수술시켜준다. 엄마 수술시키고. 자기가 엄마를 보았는데 너무 이때까지 이제 예쁘게 살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어떤 거를 하라고 권하는 게 가장 좋을까? 따님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가슴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슴을 한다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에 내가 물어봤죠. 혹시 다른 수술 받으신 적 있냐? 없대. 없다. 오늘 주제에 딱 나 맞는 분을 오늘 상담하라고 왔었네요. 생생하군요. 생생했어요. 오늘 일이야. 그런 인구 구조학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면 가슴 성형에서는 립팅 같은 안티에이징 시술을 더한 수술이 많아질 것이다. 첫 번째 가슴 확대는 조금 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가슴 확대가 있을 것이다. 평균 수명이 이제 좀 증가되면서 재수술 케이스도 많아질 것이다. 사회 활동하는 인구 연령이 늘어났다. 증가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환갑이면은 잔치하고 있잖아요. 요즘 환갑 잔치도 안 한다. 잔치도 안 해. 잔치도 안 한다. 왕성이 사활동하는 연령 자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니즈는 또 새롭게 또 생기더라. 맞아요. 진짜 맞아요. 고령의 첫 수술. 그럼요. 고령의 첫 수술. 저는 수술이 심지어 많아질 것이다. 최근에 목욕 대표님도 수술해드렸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활동 이제 왕성히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참았던 거를 이제는 못 참고 살게. 근데 나는 그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 요즘 딩크족이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나 딩크? 여기 딩크 있네. 그러니까 전후가 서로 이제 뒤바뀌는 과정인데, 딩크족이 늘어나니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 걸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변화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는 소비가 확실히 늘어났고, 소비의 패턴 자체가 좀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소위 육아 연령대에 수술받으러 오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혼이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결혼을 했지만 이제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유할지도 물어보고 이런 거 다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성형수술을 하는 층 자체가 젊은 층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 액티브한 층이 전체 인구에서 줄어드는 거를 가장 체감을 잘하는 의사 중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죠. 소아과 의사는 어린애들이 줄어드는 걸 경험했겠지만,
우리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경제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걸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거를 더 빨리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